네, 반갑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이란의 전황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전 세계 선박들을 미군이 직접 나서서 구해주겠다. 이게 일명 프로젝트 프리덤인데요. 오늘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먼저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 미국의 선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주 핵심 경합주죠. 네바다주에서 무려 3만 4천 명의 사망자가 유권자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 표결이 계속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캐시 파텔 국장이 계속 기소도 하고 있고 체포도 하고 있는데 풀턴 카운티 수사나 점점 선거 관련해서 다시 미국에서 불이 붙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소식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셔서 물론 제가 완벽히 답은 아니지만 이 한국 언론에 잘 나오지 않는 핵심 소식들과 이 소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고 왜 나왔는지 이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올린 글을 한번 볼 텐데 좀 많이 깁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이 중동 분쟁과 관련 없는 여러 나라들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데 이들이 미국에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동 시간 월요일 아침부터 미군이 직접 여기에 개입을 해서 이 배들이 이곳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선박 이동은 중립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중립적인 국가들을 돕기 위한 것이고 단지 이 상황의 피해자일 뿐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방식으로든 이 인도적인 절차가 방해를 받는다면 그 방해 행위는 불행히도 강력하게 대응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주 짧게 요약을 해드려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 메시지를 통해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는 이 선박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개입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거고요. 중동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여러 국가들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이 국가들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해당 선박들이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고 이 과정이 바로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치를 인도주의적인 성격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선박과 이 승무원들이 장기간 머물면서 지금 식량이나 필수 물자나 이런 게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분쟁과 무관한 중립적인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동시에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전이 방해받을 경우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발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상 설정이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적으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제3국 선박 보호라는 형태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이 국제적으로 개입의 부담을 낮추면서도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직접 호르무즈에 예를 들어서 엄청난 함선을 가지고 공중 급유기나 이런 거를 가지고 그냥 들어가 버리면 당연히 국제적으로 말이 많겠죠. 또 이란에 대해서 학교 사건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국제 언론에서 얼마나 난리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제3국 선박 보호라는 인도적 차원을 가지고 국제적인 개입을 확 줄이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분 설정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분이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개입의 정당성인 거예요. 특히 식량 부족이나 승무원 안전이나 이런 요소 자체가 그동안 그들이 만들어놨던 큰 세력들이 만들어 놓았던 국제사회에서 나온 인권이라는 비교적 이견이 적은 명분을 이번에 확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대응 옵션까지도 열어놨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 정말 천재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강경 대응 가능성을 명시했어요. 그래서 미군이 인도적 차원으로 이 선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걸 막는다? 강경 대응 가능성에 명분이 생긴 거죠. 거기서 단순 지원을 넘어서 이 호르무즈를 그냥 미군 자체가 통제할 수 있는 이 상황 관리 주체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발언에서 추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따로 있긴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작전을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이란과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매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은 협상대로 가고 압박은 압박대로 간다. 이게 또 동시에 이 글에서 드러나는 거죠.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프로젝트 프리덤 자체가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뽑자면 저는 바로 협상에서 레버리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해상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렇게 미군에 의해서 이루어질 경우에 당연히 앞으로 있을 미국과 이란의 외교 협상에서 하나의 미국의 카드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이란과의 관계에서 이 호르무즈 문제는 정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협상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소를 제가 종합을 해서 좀 보니까 이 프로젝트 프리덤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선박을 구출하는 작전, 그런 단일 목적의 작전이라기보다는 해상 안정과 그리고 지역 영향력과 그리고 정말 협상에서의 레버리지,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 이 작전이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냥 제한적인 호의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개입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늦게도 올라온 그 에릭 도어티의 글인데요. 미국 공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프리덤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전투기와 함께 공중급유기를 대거 투입하고 있다. 이란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실제로 공중급유기랑 전투기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투입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차원도 있겠지만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확보하려고 지금 들어오는구나. 이러면 우리 레버리지가 줄어들겠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이란이라면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이란이 만약에 진짜 혁명수비대 그 강경파에서 미군이 들어오면 미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놔둘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인도주의적 차원이라는 명분이 있는데 공격을 해버릴 것인가? 이거는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상당히 셈이 복잡해지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카드를 던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솔직히 이거 보면서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정말 감탄을 한 작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 프리덤이 내일부터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여러분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들이 이 경합주에서 상당한 투표 집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데일리 시그널의 4월 29일 기사인데 제가 원래 전달을 해드렸어야 됐는데 중요한 소식이 너무 많아서 조금 미뤄졌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내부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기사가 어떤 기사냐면 경합주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네바다주에서 약 3만 4천 명 규모의 사망자가 유권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숫자를 단순히 적다고 보기 어려운 규모죠. 왜냐하면 특히 네바다처럼 선거 결과가 근소한 차이로 갈리는 펜실베니아도 그렇지만 이런 네바다주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 하나하나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점은 이 정보가 단순 추정이 아니라 연방 데이터베이스와의 교차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즉 기존 명부와 외부 데이터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 분류된 사례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여기서 문제 제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유권자 명부에 지금 세상에 없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냥 단순한 행정 지연으로 그동안 설명을 해왔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경우긴 하지만 실제로 미국은 이 주 단위로 선거를 관리합니다.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주 단위로 선거를 관리하는데 이 사망 신고 이후에 데이터가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구조가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수만 명 단위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단순한 지연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시각이 있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이 선거에 대한 신뢰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 명부가 실제 투표 과정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느냐? 그리고 이런 상태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는지 이런 부분이 당연히 따라올 텐데 공식 발표에서는 지금 네바다주 발표로는 사망자 이름으로 실제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명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당연히 다 믿을 수는 없고요.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 거죠. 당연히 선거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는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부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의문이 생기면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다 의문으로 이어지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런 정리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대규모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그 이전 과정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거죠. 이런 이유로 지금 일부에서는 이번 사례를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서 이 선거 시스템 전반의 관리 문제로 확대를 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확대라고 하지만 저는 확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리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사망자가 유권자 명부에 포함된 사례가 대규모로 확인이 되었고, 실제 투표 여부는 일단 네바다주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당연히 명부 관리에 대한 신뢰 문제는 분명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게 이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검증됐고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연방 데이터베이스 세이브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이브 시스템은요, 일단 정식 명칭은 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라고 해서 원래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국에서 운영하는 수혜 자격 확인 시스템이에요.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공공 혜택, 예를 들어서 면허증이나 복지나 이런 것을 신청을 할 때 이 사람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가졌는지 정부 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세이브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합니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있는지, 미국 시민인지, 공공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주로 이름이나 생년월일이나 사회보장번호나 이런 일부 정보를 기반으로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스템이 선거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일부 주에서 유권자 명부 검증에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네바다주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바다주의 선거 당국이 보유한 유권자 데이터를 이 세이브 시스템과 대조를 하면서 비시민권자 여부, 중복 등록, 그리고 사망자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 세이브 시스템은 단독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연방 데이터와 연결을 해서 교차 검증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SSA라고 또 다른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랑 연동해서 사망 여부나 신원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단순히 한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교차 검증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죠. 그럴수록 더 정확도는 높아지겠고요. 자,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여러분 법무부 장관 지금 토드 블랜치가 대행으로 있는데 그 이전에 펜본디 장관이었잖아요. 이때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주가 우리는 데이터 줄 수 없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버티고, 특히 미민당 우세 지역 블루스테이트 이런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버텼습니다. 그래서 직접 또 소송까지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연방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는, 법무부 차원에서는 지금 각 주의 유권자 데이터를 실제 명부와 하나하나씩 비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비교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밀하게 지금 중간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거 관련은 캐시파텔의 기소나 이런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 2기 들어서는 이 선거 관련 데이터와 유권자 자격 문제가 이제는 단순히 행정 이슈를 넘어서 법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 여러분도 눈치를 많이 채셨을 텐데, 캐시파텔의 기소에 대해서 영상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우든 파버티 로우 센터 SPLC와 같은 단체나 그리고 제임스 콤이나 이런 정보기관 수장들까지 지금 논쟁의 중심에 다시 등장을 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비시민권자 유권자 등록 4명까지도 기소가 됐고, 그러니까 이 흐름을 하나로 묶는 핵심은 결국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법적 책임을 매기고 그 다음에 제도를 개편하는 건데, 그리고 이 지점에서 꼭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 역시나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입니다.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하고 연방 차원의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성을 이 법안 안에서 다 담고 있어요. 쉽게 말해 누가 투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더 명확하게 만들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법안이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하원은 통과했는데 상원에서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하원에서 218대 213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는 됐는데, 즉 공화당 중심으로는
일단은 입법 단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이제 상원이죠. 상원에서는 이 법안이 사실상 표류 상태에 들어갔어요. 이 구조적인 장벽이 있는데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합니다. 이른바 필리버스터 규정 때문인데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60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초당적 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민주당에서 계속 필리버스터 하면서 이 법안 표결 자체를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또 글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폐지하고 승리하세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겠어요? 당연히 상원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상원에서 일반 법안이 통과되려면 60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60표라는 게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표입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가 이게 법적으로 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상원에 있는 오래된 전통이나 약간 규칙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공화당이 지금 상원에 일단은 다수당이긴 하니까 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50표로 통과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를 놔두고 공화당에서 지금 폐지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본인들이 또 당할까봐 일단 표면적인 이유만 말씀드리면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서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네가 지금 이거 안 하면 미국 민주당은 나중에 분명히 본인들이 폐지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간 중간선거 전에는 이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는 무조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안 되면 뭔가 더 큰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것을 더 통과시키기 위한 거대한 뭔가 작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이 글만 보면은 그냥 필리버스터 폐지하고 승리하세요. 이 글만 보면 지금 이 배경을 모르면 이 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현재 상황에 대한 배경이나 전말까지도 쉽게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루 남은 빨간 날, 어린이날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